지금까지 산불 소식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경남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115주년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기계와 조선의 주력 산업인 경남에서는 최근 들어 남성 청년보다 여성 청년의 이탈이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왜 여성 청년들이 경남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창원에서 자란 21살 이세은 씨. 졸업 뒤에는 서울로 상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살려 웹툰이나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데 경남에서는 일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런 게 확실히 몰려있는 편이라서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유리한 것 같아서 이제 수도권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20년 동안 경남에서 남성 청년 인구는 27.7% 감소했지만 여성 청년 인구는 37%나 감소했습니다. 여성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제조업체가 밀집한 창원 국가산단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 종사자의 비율은 14%에 불과한데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계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 여성들의 일자리는 임시직, 저임금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배웠고 나는 더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나를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 구인 조건이 많이 부족하다. 제조업 안에서 성별 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여성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크게 도움되는 여성 일자리나 혹은 서비스 산업 섹터, 문화예술 섹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장기적인 투자로 좀 전향적으로 굉장히 많은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여성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도시, 이들과의 미래를 꿈꾸는 남성 청년들이 살고 싶은 경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남 여성단체 연합이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행의 시대를 넘어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새 교육과정에서 성평등과 성소수자 등의 용어를 삭제하는 등 퇴행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과 성별 임금 격차, 구조적 여성 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경남에서 소방관의 음주 폭행이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음주 관련 비위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 교육에 나섰습니다. 김효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김해의 한 도로에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술을 마신 승객이 아는 길로 가지 않는다며 택시기사와 말다툼이 생긴 탓입니다. 이 승객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기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경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택시기사는 이 주변에 차를 세우고 승객을 내리게 했습니다. 당시 택시 승객은 경남 소방 소속 간부 직원 A씨였습니다. 원래 집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말다툼이 나가지고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내리고 그냥 그 와중에 그 가벨 배운 신랑이 정도 있었고. A씨는 사건 다음 날 경남의 한 소방서장으로 취임해 한 지역 소방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A씨는 일주일 뒤에야 자신의 음주 폭행 사건을 경남소방본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들어 지난달 3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통보나 당사자의 보고가 없으면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2월 3일 검찰 결과 통보를 받고 지난달 27일자로 징계 의결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1월 새벽에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창원 소방본부 소속 소방대원 B씨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는 이달 안에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각각 열 예정입니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올해까지 전체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특별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신문 브리핑 풀 뿌려놓은 K 시작합니다. 먼저 경남 도민일보 보시겠습니다.
모두가 굶지 않는 세상 만들어가는 푸드뱅크 마켓이라는 기사인데요. 사진 보시면 창원시 푸드마켓에 있는 진열대의 모습입니다. 라면과 통조림 또 햄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이용자들은 이곳에서 한 달 3만 원어치를 살 수가 있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식품과 생활용품이면 무엇이든 기부를 할 수 있고요. 또 가까운 푸드뱅크로 연락하면 최대 100%까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많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산신문입니다. 욕지섬 모노레일 보수공사가 아닌 전면 재설계가 필수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사진 보시면 2021년 11월에 탈선 사고로 8명이 다쳤던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의 사고 모습입니다. 사고 원인이 애초 지목됐던 베어링 파손이 아니라 사이드 롤러의 불안정한 지지 구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내용인데요. 비상정지 장치 등 탈선을 막을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됐지만 신뢰할 만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보수공사가 아닌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성신문입니다. 폐 보도블럭으로 자투리 공간 포장하세요라는 기사인데요. 바로 고성군이 거류면 문화마을의 가로수와 보도를 정비하면서 생긴 이 폐 보도블럭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럭을 군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준다는 소식입니다. 주민들은 필요한 공간에 폐 보도블럭을 깔아 생활 불편을 줄이고 고성군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면서 또 환경 보호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남신문입니다. 도내 학폭, 코로나 직후껑충, 피해 학생, 가해 학생 관계 회복이 학폭 해결의 열쇠, 학폭 당사자 스스로 해법 찾도록 대화, 소통 도와야라는 3편의 기획 기사를 취재한 경남신문의 이민영 기자 스튜디오에서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학교 폭력에 관한 심층 취재를 기획하게 되셨을까요? 네, 최근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가 흥행하면서 그 학교 폭력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학교 폭력 장면이 그 시청자들에게는 경각심과 함께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데요. 극 중에 나오는 고데기 폭력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에서는 매우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실제 도내 학교 폭력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최근 3년간 경남교육청에서 파악한 학교 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2,200여 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3,400여 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코로나 직후인 2020년과 2021년 1년 사이에는 1,000여 건, 약 45%나 증가를 했습니다. 학교 폭력은 크게 물리적, 신체적 폭력과 관계적 폭력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폭행, 금품 갈취, 심부름 등 물리적 폭력은 전체의 20%대인데 반해서 언어 폭력이나 따돌림, 사이버 스토킹 같은 관계적 폭력이 70% 이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적 폭력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학교 폭력의 유형에 따라서 해결책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도교육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학교 폭력의 유형이 변화하면서 도내 교육계에서는 학교 폭력 문제를 관계 회복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경남교육청은 관계 회복 지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전문 상담사, 전 현직 경찰, 그리고 대학 교수 등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서로의 입장과 욕구를 확인을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이해와 소통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관계 회복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관계 회복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심리 상담사 등 상담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두 생각이 다른데 전문가들이 나선다면 더 유연하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학폭법, 그러니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권의 회복과 함께 학교 기능의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제 이런 갈등을 학생들이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건데요. 교권이 회복되고
학교 교육의 핵심 기능인 생활 지도와 인성 교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남신문의 이민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 풀뿌리 언론 K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인 진주대첩을 기리는 진주성합 광장 공사 현장에서 후삼국 시대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뼈, 인골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또 지게와 진지 방어용으로 추정되는 목재들도 함께 발견되면서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진주대첩 광장터 북쪽 배관공사 현장입니다. 문화재 발굴조사연구원이 기다란 물체를 감싸고 있는 흙을 조심스레 긁어냅니다.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건 사람의 뼈, 인골입니다. 지난 1월부터 2달 동안 이곳에서 발굴된 인골은 모두 20여 구. 전문가들은 928년 백제 견훤이 진주를 침략했다는 기록과 출토된 유물 등을 토대로 10세기 초 후삼국 시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기 편들이 인골과 같이 출토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어떠한 전쟁이라든지 그러한 사건들, 당시에 큰 사건들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로면 4m 정도 아래에 포개진 채로 발견된 인골들은 치아까지 비교적 온전한 형태. 발굴팀은 골반과 갈비뼈 크기 등으로 미뤄 남성과 여성, 아이의 인골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인골들이 흔히 말하는 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치아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상태가 아주 양호했고요. 발굴 당시에는 그 두개골이랑 척추, 갈비뼈들이 다 흩어져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후삼국 시대로 추정되는 인골이 다량 출토된 사례가 드물어 당시 시대상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굴 현장에서는 50cm 정도 간격의 나무 기둥들도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데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발굴팀은 진주대첩 광장 북측 인도 구간을 추가 발굴하지 않고 현지 보존하기로 협의한 상황. 이번에 발굴된 인골과 유물들은 국립문화재연구소로 보내져 정확한 연대 분석과 사망 원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남해군 전통어업법인 죽방염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가 오늘 남해군청에서 열렸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죽방염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주변 바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어업 기반 계승을 위해 후계 어업인 양성 등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함양군이 오늘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한 성금 676만 원을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 모금에는 함양군 공무원과 함양군 사회복지사 협의회, 군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노동계가 최악의 노동계약이라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금속노조 법률원 김두현 변호사와 핵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개편의 핵심을 보면 현행 주 52시간을 강제하기보다는 일이 많을 땐 좀 많이 하고 없을 때는 쉬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건데 합리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 볼 수 있는데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일이 많을 때 많이 시키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편의에 맞춰진 그런 정책입니다. 이 개편안대로면 주당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가능하게 되고 주 7일을 기준으로 하면 80.5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 단위를 월 단위로 바꿨을 뿐 월 평균 초과 근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선택권, 건강권, 노동자의 또 근로 조건도 침해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을 여러 날에 나눠서 하는 것보다 몰아서 하는 게 원래 건강에는 더 나쁩니다. 기계도 몰아서 가동하면 과부하로 고장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미 의학적으로도 일일 11시간 이상이나 주 60시간 이상 이렇게 몰아서 일을 하게 되면
심근경색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걸 반영해서 이미 현행 법령상에서도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이런 과로성 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을 높게 보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노동자 중에서도 좀 많을 때는 많이 하고 없을 때는 좀 쉬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반기는 노동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뭐 야근을 특정 주에 몰아서 하는 것이지 총 아마 임금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을 많이 해서 임금 더 받겠다 이런 건데 이게 야근 특정 주에 몰아서 하는 것이 총 야근 시간이 늘어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늘어나는 정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생각해 보시면 매일 7시에 퇴근하는 것과 회사 사정에 따라서 어떤 날은 자정에 퇴근하고 어떤 날은 6시 퇴근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게 더 삶의 질이 높습니다. 야근 시간 편차가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너무 심하게 변하게 되면 퇴근 후에 정기적으로 뭐 헬스장 간다던가 뭐 운동한다거나 취미생활 이런 것도 하기 어려워지죠. 이미 있는 연차 휴가도 눈치가 보여서 몰아쓰기가 힘든 게 현실인데 과연 몰아서 일했다고 몰아서 쉴 수 있게 될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이게 더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주 52시간 넘으면 불법이다. 굉장히 좀 명료하지 않습니까? 원래 명료한 법이 더 잘 지켜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정책대로 바뀌게 되면 월 평균, 이 분기 평균으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52시간 초과인지 아닌지를 뭐 더하고 빼고 막 나누기까지 해서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 기간도 뭐 1일부터 30일까지인지 뭐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인지 이런 것도 애매하고 이렇게 근로시간이 애매하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것이 되면 제한 규정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원래 헷갈리는 법은 잘 지켜지지 않는 법입니다. 사실은 이 주 52시간이 중소기업에도 적용되기도 전에 지금 이런 개편안이 나왔는데 실제로 경남 사업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애초 사용자 편의를 위한 정책이다 보니까 이 사용자들은 반길 텐데 근로자들은 대체적으로는 부정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이 근래 가까이 있는 한국GM 창원공장에서도 벌써 연장 근로를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판매 성수기에 일을 몰아서 하고 비수기 때 적게 하면 사용자는 당연히 이익이 될 것인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총 임금은 그대로이면서 몸만 더 힘든 것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과로 산재로부터 안전한 노동 환경 그리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 좀 보장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경남 259개 투표소에서 진행됐습니다. 경남 170개 조합에서 새 조합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인 24만 명 가운데 19만 8천여 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82.8%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편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3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조합원에게 현금 200만 원을, 2명은 각각 30만 원씩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당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경남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발대식이 오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열렸습니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 경상남도 등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협의기구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실천운동을 추진합니다. 또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과 중대재해 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김해시 생림면 3개 나전지구 아파트 개발 예정지의 토양오염 정화 방법 설명회가 오늘 사업 예정지에서 열렸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개발 사업자인 정산컴퍼니와 환경단체가 토양오염 정화업체를 복수로 추천하기로 했고 향후 토양 정화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해 3개 나전지구는 3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지난해 전체 개발 면적 25만 제곱미터 가운데 11.7%가 중금속에 오염된 사실이 드러나 오염 정화 방법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상남도의회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본회의를 열고 도의원 11명이 나서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파크골프장 활성화와 전기요금 차등 적용,
강변 여과수 사업 주민 반대 등을 질의합니다. 경남도 의회는 다음 주까지 경남 농업기술원과 진주 e스포츠 경기장, 함안 군북 일반 사업단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